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후보 사퇴. 뉴스에서 WTO 세계무역기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 가끔은 궁금합니다. 세계적인 국제기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주로 들을 수 있는 건 UN, G7, OECD, 나토, 아세안, EU, IOC, 피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명하고 관심을 가진 것 외에는 대충 알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WTO 세계무역기구도 뉴스에 많이 나와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 이 국제기구가 언제 왜 생겼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릅니다. 단지 그냥 무역에 관한 국제기구고 우리나라 무역에 문제가 생기면 제소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WTO 세계무역기구는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놀랍죠? 그동안 무슨 일만 생기면 들어왔던 것이 WTO라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과 힘을 가진 국제기구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국제기구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국제무역기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미국이 상원에서 거부해서 그냥 무형의 국제기구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이 보호무역, 보호주의를 강화하자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합의를 시작해서 1995년에 WTO를 설립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외국의 낮은 가격의 농산물을 그대로 들여오면 우리나라 농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세를 붙이고 몇 가지는 수입을 안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육성하려는 산업은 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붙여서 우리 기업이 경쟁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미국의 슈퍼 301조가 대표적인 보호주의의 결과물입니다. 이 슈퍼 301조는 WTO 같은 세계무역기구도 무시하죠. 트럼프가 WTO 탈퇴 선언을 해버리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전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게 보호무역, 보호주의입니다. 이런 보호무역, 보호주의가 강해지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같이 무역이 중심이 되는 나라는 너무 강한 보호주의는 불리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켜야 될 것이 있기에 어느 정도는 보호주의를 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엄청 큽니다. 경제의 수출입 비중이 22% 정도, 수출 9%, 수입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수출입 비중이 80.7%, 수출 37.0%, 수입 43.7%입니다. 무역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보호주의를 약하게 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미국의 경제 규모는 21.81조 달러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1.59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6.5%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25%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보호주의를 해도 미국보다 상대 국가의 경제 타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언제나 강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역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WTO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설립 목적이야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또 국가 간이 무역을 더욱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기구가 오히려 규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WTO의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애국 대우 공여 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최애국 대우라는 말은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나라와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에 10% 관세고 나만 15% 관세면 나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이 의무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WTO에 제소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패했지만요. 이걸 어떻게 이겼는지 말씀드리자면 한국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규모 오염 문제가 생기면 해당 지역 식품을 굳이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두 폐기한다. 마찬가지로 후쿠시마가 오염되었으니까 해당 지역의 식품을 일괄적으로 수입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불공정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WTO가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도 우리나라에서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건 진행 중입니다. 국제기구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드컵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주최국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WTO 사무총장은 4년 임기에 한 번 재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8명의 사무총장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중 아시아의 태국 사람이 한 적도 있고요. 아직 아프리카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프리카 순서라는 말도 있었고요. 단지 우리나라에는 눈치도 없이 나오냐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안 되더라도 얼굴 알리고 다음 기회를 위해서 선거는 나가듯이 이런 건 무조건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번 경쟁에 참가했을 겁니다. 단지 이번엔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최종 2명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기회로 국제사회에 얼굴도 알리고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1년 2월 5일 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후보 사퇴 의사를 WTO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른 일본 반응을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5일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최종 후보에 남아있던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후보를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WTO의 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WTO는 지난해 10월 가장 회원국 지역의 지시를 모았다. 그로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 이외 알라 전 재무장관을 차기 사무총장에게 권고했다. 다만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계속 협의가 있었다. 바이든 정해진 시점에서 사퇴. 아직 하고 있었는지 한국은 세계의 패배. 미국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어 매우 어설픈. 분명히 졌는데 아직 버티고 있었던 것에 놀라움이야. 본격적으로 한미 관계가 종료. 바이든 취임식 때 트럼프 후원자가 없어졌는데 완고하게 버티고 있었구나. 이런 게 바이든이 문에게 전화 걸 리가 없어. 설마 어제 한미 전화회담에서 바이든이 지지해줄까 물어봐서 거부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 아닐까? 아니면 그토록 집요하게 노리고 것이 전화회담 다음 날 사퇴든가 갑자기 너무 처음부터 일관되게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방해이니까 그만하라고 계속 말해지고 있어. 겨우 포기했는지. 전략적 철수이구나. 즉, 문 바이든의 전화회담에서 트럼프는 덱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 우리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라고 결정타 물리겠지.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계속 협의가 있었다. 바이든이 지난해 미국은 처음부터 나이지리아를 지지했다라고 말했다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것은 뉴스가 되지 않는구나. 정보 조작? 긴 일본 댓글 중 하나입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과거까지 알게 되었네요. 나이지리아 후보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하버드대 경제학과 MIT 대학원 지역경제개발학 박사,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외무장관, 세계은행 부총재, 세계백신 면역연합이사회 의장, 미국 시민권자. 한국 후보 유명희. 서울대 영문학과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합격 의료부 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덧붙여서 유명희는 원래 박근혜 때 청와대 외신 담당 대변인이었던 2018년에 사표를 냈다. 남편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니까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사표를 발려 청와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에 초고속 승진시켜 주었다. 청와대의 커넥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경쟁이 되지 않는다. 학벌, 학력, 스펙, 경력, 또한 실적까지 재무장관 시절 나이지리아의 채무를 탕감한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를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상 일본 네티즌 반응이었습니다. WTO 사무총장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아쉽게 되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